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새 앨범 발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앨범 사전 판매 성적도 아주 좋고 아미밤 재판매도 금방 동인하는 등 아미를 들뜨게 하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방탄소년단이 민족과 인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뭔 소리인가 싶죠. 물론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근거가 확실하겠죠.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걸 평범한 회사원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태광 경희대 교수님이 개간지인 문화과학 봄호에 글을 실으셨답니다. 굳이 돈 주고 사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공개되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사로 언급된 멘트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 수미일관하고 매끈하지만 사실상 기저에 민족주의와 현실 국가체계의 균열을 내장하고 있다. 읽기도 어렵죠.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글 공부는 조금 했는데 이런 글이 진짜 최악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수미일관, 기저, 민족주의, 국가체제 균열 같은 이런 어려운 말로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글은 진짜 별로인 글이에요. 방탄소년단 현상은 그냥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고 매끈하지만 근본에는 민족과 국가의 균열이 들어있다. 뭐 이 정도로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별거 아닌 이야기 또는 꼬투리 잡는 이야기를 길고 어렵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다음 줄 보겠습니다. 이 글의 근거로 들고 나온 게 지민이의 광복절 티셔츠였습니다. 지민이 광복절 티셔츠 사건은 아미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2017년이었고 무대나 공식 석상도 아니었고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롱의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광복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미 결론 난 사항입니다. 번더스테이지 다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듬해인 2018년에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큰 반영을 일으키진 못했죠. 오히려 빅히트는 이건 멤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의 문제라고 밝혔고 이걸 계기로 원폭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했습니다. 여튼 이걸 예로 들면서 지민이 원폭 티셔츠를 입은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는 방탄소년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기사에 언급된 글 중에서 진짜 최악의 문장입니다. 왜냐? 첫 번째, 티셔츠를 하나 입는데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면서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티셔츠 입으시면서 의도를 드러내면서 입으세요? 좋습니다. 광복과 역사가 담긴 옷이니까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의도를 지민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저는 이 티셔츠를 광복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원폭으로 인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생각하며 입었습니다라고 공식 성명서라도 내야 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민이는 그 티셔츠를 입는 것만으로 자신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면 아예 그곳을 입질 않았겠죠. 방탄소년단 전체를 한번 봅시다. RM은 이미 과거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순국선열에게 감사하자. 대한독립 만세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팀이 논란이 될지도 모르는 티셔츠를 입고 수백만이 팔로워하는 트위터에 저런 글을 올립니까? 그리고 소속사가 방탄소년단을 심오한 철학자로 포장했다고요? 방탄이 언제부터 철학자였죠? 방탄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동시대를 겪고 있는 같은 또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겠다고요? 언제부터 방탄이 이번 글 쓴 교수님처럼 어려운 말 써가면서 유식한 척하는 철학자였습니까? 그리고 지민이 그 티셔츠를 입으면서 비판을 예측했다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보편적인 상품이 되기 어렵다고요?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티셔츠 사건 이후에 방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세계 무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것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무슨 관계죠? 하나는 맞겠죠. 일본 극우 세력에게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탄이 왜 보편적인 상품이 되어야 합니까? 방탄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색깔을 지켜왔고 그게 세계 시장에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야 하는 판에 보편적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보편적으로 변하는 건 오히려 방탄에게 손해예요. 방탄은 진지한 아이돌, 한국인으로서의 진정성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훈장을 받고 나서 슈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멘트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곡이 아이돌입니다. 방탄은 충분히 한국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멘트가 또 가관이에요. 이런 진정성은 오히려 세계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 현상은 민족과 결합해서 출몰하는 낯선 풍경의 내면.
자기 혼자 알아먹을 수 있는 진짜 나쁜 문장인데 억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진정성이 왜 세계 시민주의와 충돌합니까? 그러면 세계 시민주의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버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진정성이 어느 부분에서 세계 시민주의와 충돌했고 그 충돌의 결과는 뭐죠? 말만 충돌한다라고 하고 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게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의 방향이 충돌하지도 않은 한국인의 진정성과 세계 시민주의를 억지로 본인이 충돌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한국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지에 맞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동현 한예종 교수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방탄 관련해서 종종 말씀하셨던 분이죠. 3일전에도 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기사에 언급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탄소년단 인기를 한국인들이 그룹만의 쾌거가 아니라 국민의 영광으로 인식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박인비의 우승, 손흥민의 골, 류현진의 승리도 우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 국민의 영광으로 인식하죠. 관련 선수 응원 가서 태극기 흔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 민족주의 프레임 안에서 방탄을 알게 하는 건 음악과 퍼포먼스, 메시지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는 각종 지표다. 방탄소년단 효과는 지표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호체계의 신화에 갇혀있다. 참 골 때리는 말이죠.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이태광 교수님처럼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현학적으로 말합니다. 싫은 문장이에요. 어쨌든 그냥 방탄 모르는 일반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노래는 들어본 적 없는데 언론에서 빌보드 1위 했다. 외국에서 상 받았다. 새 앨범 사전 주문이 270만 장 가까이 찍었다. 웸블리 매진시켰다. 이런 말만 들으면 지표에 갇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지표 때문에 좋아하는 분 있으십니까? 뭐 물론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지표만 보십니까? 음악 안 듣고 무대 안 보세요? 가사 안 보시고 따라 부르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표 보고 좋아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관심이 생기고 좋아지면 한 번이라도 더 방탄 음악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표들은 사람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방탄의 음악과 퍼포먼스, 메시지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탄의 효과가 지표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방탄의 인기는 K-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건데 방탄이 경제 논리에 온전히 귀속된다면 그 문화 자본은 지속성을 갖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어렵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방탄이 경제, 숫자, 즉 돈 되는 것에만 얽매여 있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 방탄은 애초부터 숫자에 얽매여 있지 않았는데 지표에 가둔 게 누굽니까? 교수님이 지표에 가둬놓으신 뒤에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답니다. 웃기죠?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유롭게 놀던 애한테 넌 자유롭지 않아 라는 프레임을 씌운 뒤에 너 그 프레임 안 끼면 못 큰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애는 여전히 자유롭게 잘 놀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방탄소년단은 애초에 경제 논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이돌이 어떻게 경제 논리에서 벗어납니까? 하지만 방탄이 좋은 점은 경제 논리와 함께 예술가적 면모와 메시지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탄이 언제 돈 되는 일과 순위에만 올인했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자기 하고 싶은 음악에 얹어서 하고 있고 그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마치 돈과 순위에 연연해 하는 그저 그런 아이돌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탄에 대한 제 관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가장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방탄의 음악이 좋고 여타 아이돌과는 다른 방탄의 행보가 좋습니다. 새 앨범이 더욱 기대되는 오늘 밤, 자 여러분 이제 달방 보러 갑시다. 고맙습니다.